안녕하세요. 재테크 관련 정보를 요약 정리하는 머니노트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생활기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미리미리 노후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저축 펀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부양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국민연금을 두고 실적이 안 좋다, 30년 뒤면 잔고가 바닥이 난다 등 걱정이 많은데요. 그에 반해 국민들은 각자의 노후 대비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머지않은 미래에 노인 부양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까봐 걱정이 되겠죠. 한국도 최근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30, 40대가 노인이 되는 시기에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듯 빈곤한 노인이 많아지면 결국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럼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불만이고 노인은 노인 세대대로 불만이 쌓이겠죠. 그래서 정부는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 대비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이 바로 국민들이 각자 젊을 때부터 펀드나 ETF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며 노후 대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부는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연금저축 펀드란 무엇일까요? 연금저축 펀드는 계좌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처음에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연금계좌로 선택을 하면 간단하게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펀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보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신탁이 있는데요. 이름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차이가 있는 상품들입니다. 세 개의 모든 상품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 신탁은 각각 보험사와 은행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반면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ETF나 펀드 상품을 동일하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익이 나면 우리들이 그 수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무조건 연금저축 펀드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했다면 그 계좌를 가지고 아무 종목이나 막 투자를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연금저축 펀드로는 ETF와 펀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F도 모든 ETF가 되는 것은 아니고 투기 성향이 큰 인버스나 레버리지 상품은 구입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 펀드의 운영적인 특성을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분할해서 연금처럼 수령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결국 정부는 연금저축 펀드라는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개인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상품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55세 이전엔 뺄 수도 없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등 이렇게 제약이 많은 상품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연금저축 펀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펀드에는 대체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매년 초부터 말까지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세액공제해줍니다. 쉽게 말해 연금저축 계좌에 400만원을 예금처럼 넣어두고 가만히만 있어도 연말정산 때 66만원을 돌려주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6.5%는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확정 수익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없는데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를 두고 파격적인 특혜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그리고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 IRP까지 포함하면 1년 동안 최대 1,8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선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최대 400만원까지여서 많은 분들이 400만원까지만 입금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세제 혜택을 못 받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과세이연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세이연 혜택을 쉽게 설명해 보자면 ETF를 투자하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배당금 수령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등 당장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면제된 세금은 언제 내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로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마저도 연령에 따라 55세에서 70세까지는 5.5%, 70세에서 80세까지는 4.4%, 80세 이후에는 3.3%로 일반적인 세금 대비 굉장히 낮은 퍼센트로 과세가 됩니다. 간혹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등에서 잘못 설명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수령액 전체에 앞서 말한 퍼센트를 과세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계산한다면 결국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니 손해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배당소득, 양도차익, 그리고 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에 한해서만 부과되고 우리가 기타로 납부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800만원을 입금했고 4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400만원과 배당금 그리고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혜택을 받지 않은 투자원금 1,4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계산해보자면 4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16.5%를 매년 돌려받은 후 연금 수령 시 5.5%를 내니까 결국은 이익이고 배당금이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5.5% 세금을 내긴 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에 투자했다면 15.4%를 냈어야 하는데 5.5%만 내는 거니까 연금저축펀드가 무조건 유리한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IRP를 가지고 있다면 둘이 합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 퇴직연금 IRP에 300만원으로 최대 700만원을 채우면 매년 115만원의 세제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 여유가 된다면 꼭 해야겠죠. 자, 그럼 연금저축펀드가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앞서 말한 조건처럼 5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하고 55세 이후에 출금할 수 있는데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5년 이상 유지를 못하거나 55세 이전에 돈을 찾아야 될 상황이라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실 분들이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선 해외 이주나 사망, 파산, 천재질병같이 법적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5.5% 이하의 세금만 내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설령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배당금, 수익금은 16.5%의 세금을 내고 출금이 가능하고 이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800만원을 입금했고 그 중에 700만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겠죠. 그럼 나머지 1,100만원은 제한 없이 출금이 되고 나머지 700만원까지도 출금해야 된다면 그때는 16.5%의 세금을 내고 출금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 나머지 700만원까지도 출금을 해야 하는데 16.5%가 너무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세액공제로 매년 16.5%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혜택만큼만 반납하는 수준이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금은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30살이 된 A씨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은퇴하는 60세까지 30년의 기간 동안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A씨는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를 통해 매년 700만원씩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월로 환산해보면 한 달에 58만 3천원 정도를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의 최근 연평균 성장률인 7%를 대입해 매년 수익률 7%가 난다고 가정해보면 만기 때 총 7억 1,500만 원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4% 룰을 적용해서 인출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4% 룰이란 매년 말 자신의 자산을 기준으로 4%씩 인출하는 방법인데요. 평균적으로 매년 7%씩 자산이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물가상승률 3%를 제외하고 나머지 4%씩을 인출하더라도 자산의 가치를 꾸준히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4% 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우리가 노후에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 모은 7억 1,500만 원을 가지고 동일하게 계속 운영하는 상태에서 매년 4%씩만 인출한다고 하면 1년에 2,860만 원이 됩니다. 이걸 월로 환산하면 238만 원 정도인데요. 그럼 현재 기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일까요? 2020년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인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는 164만 원, 부부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는 26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초년생 때부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연금저축 펀드만 잘 들어도 238만 원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 기준 적정 생활비보다 약 70만 원이나 더 큰 금액이고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와 비교하더라도 약간 모자른 수치입니다. 여기에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필수 가입하는 국민연금도 포함한다면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노후가 비참해지길 원하지 않으신다면 일단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특히 20, 30대라면 더더욱 노후 대비, 그것도 연금저축 펀드를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다양한 투자처가 잘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모든 투자보다 연금저축 펀드를 안정적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국가에서 개인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혜택의 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개인이 노후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률 높은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나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펀드를 꾸준히 준비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는 투자와 적절한 노후 대책 없이 오로지 개인적인 투자나 사업에 몰두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 노후 연금 플랜을 안정적으로 짜둔 사람은 개인적인 투자나 사업을 할 때 마음의 안정이 바탕이 되지만 노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투자나 사업에 전념하는 사람은 이게 아니면 망한다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고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가입하시고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플랜에 따라 잘 운용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노후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